정봉수 씨는 2023년 9월 3일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인천의 한 노상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를 본 주변 사람이 신고했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관이 봉수 씨를 흔들어 깨우자 봉수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경찰관을 밀치고 뺨을 3차례 때렸습니다. 결국 봉수 씨는 지구대로 연행되었습니다. 이후 봉수 씨의 어머니가 경찰서에 방문하였고 경찰로부터 추후 조사 연락이 가면 출석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고 함께 귀가했습니다. 한 달 후 봉수 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봉수 씨는 지구대를 찾아가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했지만 경찰관은 이미 상당히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귀가하는 길에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변호사는 아직 경찰 조사 전이라는 점에 주목해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보이면서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이 신속히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선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봉수 씨는 이미 경찰관이 화가 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합의가 가능하겠느냐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합의가 불가능하더라도 합의 시도가 반성과 피해 회복 의사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변호사는 곧바로 해당 지구대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대리인으로서 직접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관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변호사는 계속해서 봉수 씨의 진정한 반성 의사와 재발 방지 의지를 설명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결국 피해 경찰관은 봉수 씨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합의에 동의해 처벌 불원서까지 작성해 주었습니다.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도 봉수 씨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봉수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조력했고 초범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한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가 완료된 점,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지속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한 점을 정리해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12월 13일 인천지방검찰청은 변호사의 조력과 합의를 감안하여 봉수 씨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빠르게 종결된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입니다. 특히 경찰관이 피해 감정이 강하여 처벌을 원하는 경우라면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혐의를 인지한 직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반성문, 처벌 불원서, 조사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선처, 사건 조기 종료의 가능성도 열릴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 조사 전 신속한 대응이 결과를 크게 바꿀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고 신속한 법률 조력을 통해 최선의 방어 방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